보통 일반적으로 코인 가격이 폭락하면요, 코인은 거래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팔려고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리플은 오히려 정반대죠. 우리 최저가를 찍은 바로 그 시기에 바이낸스랑 업비트에서 리플 2억 2,800만 개가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근데도 진짜로 이상한 건 따로 있어요. 빗썸에서는 오히려 거의 한 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수상한 움직임이 도대체 무슨 뜻인 건지 데이터로서 하나씩 풀어드려 볼 예정이고, 지금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리플 XRP가 많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낮은 가격까지 밀렸었고요. 물론 지금 다소 반등 중에 있긴 하지만요, 연초랑 비교했을 때 거의 43%가량 빠졌습니다. 리플 홀더분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계좌 열어보기가 정말 무서운 시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격만 보시면 다들 도망가는 것 같은데 코인이 실제로 어디로 움직였는지 이 기록을 열어보시면은 그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인데요. 크립토 퀀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에 찍힌 기록을 추적하는 데이터 분석 회사인데요. 이 분석가 아마르 타하가 최근에 숫자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바이낸스가 보관 중에 있는 리플이 5월 중순 27억 개에서 최근 26억 개까지 줄었다는 건데요. 한 6%가량이 사라진 상황이고 지난 3월달 이후에 가장 적은 수량입니다. 업비트도 마찬가지예요. 65억 개에서 이달 초 64억 개까지 빠졌는데 한 5,800만 개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두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물량을 합쳐보면 2억 2,800만 개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거래소 보유량이 뭐냐? 이 거래소에 있는 코인은 마트 진열대에 놓인 물건과도 똑같습니다. 누가 사겠다라고 하면 바로 팔릴 수 있는 물량인 거고, 반대로 거래소 밖에 개인 지갑으로 옮겨진 코인은 당장 시장에 나올 수 없는 물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열대에서 물건이 2억 개 넘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상한 점 기억나시죠? 바로 빗썸입니다. 같은 기간 빗썸의 리플 보유량은 18억 개로서 거의 그대로였는데요. 빠져나간 수량이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이게 시장 전체가 무서워가지고 코인을 빼는 분위기라면 빗썸에서도 똑같이 빠져야 정상이겠죠. 근데 빗썸은 오히려 조용하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움직임이 분위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특정된 선택이란 뜻이겠죠. 그리고 그 선택이 하필 딱 두 곳, 전 세계에서 리플 거래가 가장 활발한 바이낸스, 그리고 세계에서 리플을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는 업비트에서만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놀라운 사실일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리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래소가 어디냐? 바이낸스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업비트 거래소입니다. 업비트 한 곳에 64억 개가 넘게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풀린 리플 XRP 전체가 620억 개니까요. 유통량의 10분의 1이 업비트 금고에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바이낸스의 2배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 창고에서 물량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리플 수급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코인을 빼간 게 도대체 누구냐? 단서가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서는 출금 횟수예요. 바이낸스에서 6월 17일부터 7일 연속으로 코인을 빼가는 출금 건수가 지원하는 입금 건수보다 많았습니다. 출금이 이렇게 오래 우세했던 거는 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2월 23일에는 일주일 기준으로 출금 비중이 53%까지도 올라갔는데 2024년 6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지표는 코인 개수가 아니라 거래 건수를 세고 있는데요. 택배로 치자면 상자 크기가 아니라 상자 개수를 세는 거고, 그러니까 큰손 한 명이 왕창 뺀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각자 자기 코인을 챙겨서 나갔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단서는 반대로 큰손, 그러니까 고래들의 움직임입니다. 최근에 90일 평균으로 보면 고래 지갑들은 하루에 500만 개씩 리플을 꾸준히 순매수하고 있었죠. 파는 쪽이 아니라 모으는 쪽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개미들은 건수로서, 고래들은 물량으로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자로서 쟀는데 둘 다 같은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단서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가격이 바닥을 기던 바로 그 시점에 리플 네트워크에는 하루 4,900개 정도의 새 지갑이 만들어지면서 최다 기록이 나왔었고요. 실제로 활동하는 주소 숫자가 2주 만에 72%나 증가했습니다. 가격은 하락하는데 쓰는 사람들은 늘고 있다는 거. 이것도 평소 폭락장에서는 보기 힘든 조합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드려보면요. 가격은 바닥인데 코인은 거래소 밖으로 나가고, 고래는 모으고 새 지갑은 늘고 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이 남죠. 빠져나간 그 코인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서 소름 돋는 단서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ETF입니다. ETF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려서 주식 계좌로 코인을 사는 상품이에요. 미국에는 리플을 실제로 사서 담는 현물 ETF가 있는데요. 이 상품이 리플을 사면은 그 코인은 전문 보관회사의 금고로 들어갑니다. 거래소 진열대에서 아예 빠져버린다는 건데, 근데 이 ETF에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이죠? 6월 24일 하루 기록입니다. 이날 비트코인 ETF에서는 7,300억이 빠져나갔는데요. 이더리움 ETF에서도 470억이 빠졌어요. 근데 같은 날 리플 XRP 현물 ETF에는 32억이 오히려 들어왔습니다. 액수만 보면 작아 보이죠? 근데 방향성을 보세요. 지금 시장 전체가 돈을 빼던 날에 리플에만 돈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짜리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480억 원,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누적으로는 3,800억이 리플 ETF로 꾸준히 들어왔다라는 건데요. 가격이 최저점을 찍는 동안에도 이 돈줄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궁금한 점은요. 그래서 상승한다는 거냐 이 부분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냉정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 데이터를 공개한 타하 측 본인도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 거래소 보유량이 줄었다는 것만으로 상승을 보장할 수는 없다. 결국에 가격은 실제 매수세가 계속 붙느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이 진열대에서 물건이 빠져도 사러 오는 손님이 없으면 어떻죠? 가격은 오르지 않죠. 그래서 지금부터 뭘 보셔야 되느냐?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요. 리플이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돈 1,60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1,550원에서 1,240원 사이 이쪽 구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구간에서 과거에 8억 3천만 개 정도의 리플이 손바뀜 현상이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대에서 매수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구간이 사실상 마지막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 원래 시장이 기다리던 한 방도 하나 있었죠. 미국의 클레이티 법안. 리플 같은 코인의 법적 신분을 확실하게 정해주는 법입니다. 원래 7월 초 서명이 목표였었는데 미국 상원이 휴가에 들어가면서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도 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리플을 확 끌어올려줄 대형 뉴스가 당분간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이 법안 표결 전까지는 1,550원대 방어선을 지키면서 버티는 구간들이 이어질 거고요. 방어에 성공하면 1차 목표는 1,830원에서 1,860원 구간 회복입니다. 왜 이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느냐? 그 근거는 오늘 본 데이터 그대로인데요. 팔 수 있는 물량들은 줄어들고 있고 바닥에서 꾸준히 사는 주체가 확인이 됐고 빚을 내가지고 하는 투기 물량들은 이미 청소가 끝났습니다. 실제로 선물시장의 베팅 규모가 작년 7월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떨어질 때 같이 무너질 거품이 별로 안 남았다는 뜻이겠죠. 다만 여긴 조건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더 크게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요. 1,500원 라인이 하루 종가 기준으로 깨지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선이 무너지면 다음 받침대는 한참 아래 1,200원 부근이기 때문에 이 사실만큼은 기억해 주시고 참고로 이번 7월달 같은 경우는요. 역사적으로도 리플이 가장 강력했던 달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큰 하락 추세 아니기 때문에 그 통계만 믿고 움직이는 건 위험하겠죠. 리플이 올해 최저가를 찍는 동안에 바이낸스랑 업비트에서는 2억 2천만 개 정도의 XRP가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고요. 빗썸이 그대로였다는 사실은 이게 시장 분위기가 아니라 특정한 움직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금 건수랑 거래 매집, ETF 자금까지도 서로 다른 데이터들이 전부 파는 쪽이 아니라 모으는 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상승의 방어선은 결국에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바로 1,550원 방어선을 지켜주느냐 이게 핵심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열대가 점점 비어가는 상태에서 만약에 7월 말 클래리티 법안이 진짜로 통과된다면 그때 시장에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한다라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시세를 확인할수록 감정이 흔들리고 또 계획했던 매매들도 쉽게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수할 때 세운 계획들을 믿고 목표 가격에 대해서 미리 설정해 두시면요. 불필요한 고민도 줄어들 거고 또 조급함에 대해서도 훨씬 더 덜해질 겁니다. 이 투자라는 게 오래 바라본 사람이 아니라 원칙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 이런 분들이 결국에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단기 종합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설정하는 방향으로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는 이유도 결국에 내가 매도하고 나서 더 상승했다고 아쉬움을 가지기보다도 계획대로 수익을 실현했다,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만족하는 습관에 대해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단기 종목들에 대한 수익 실현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바로 매수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하락 그리고 눌림목을 주고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일정 상승 추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단기 저점 그리고 단기 고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가면서 점점 더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세가 나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고 오히려 하락했을 때 눌림목에서 단타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섣부르게 수익 실현받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고점에서 팔고 나왔을 때 다시 여기서 들어간다? 그러면 물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는 단기적으로 하락, 눌렸을 때 매수가 들어가는 게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현재 우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서도요. 이 수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단타, 눌렸을 때 오히려 매수가 들어갔다가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고 이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다시 매수가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단타 매수 자체에서 들어가실 때 종목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정말 당연하게도 지금 시장에서 주력 종목들, 주력 테마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가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최근에 힘이 강했던 종목들, RWA 테마라거나 AI 인공지능 테마라거나 디파이라거나 여러 가지 힘이 강한 섹터 종목들을 최소 10개에서 20개 정도씩 미리 추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타점 맞는 것들만 실시간으로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같은 시장은요,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수익 내기가 너무나도 쉽고 무조건 수익을 보셔야 되는 너무 좋은 시장입니다. 이 상승과 하락 파동을 이용해서 수익 내고 나서는 오히려 한 템포 쉬었다가 눌렸을 때 매수 추천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씩은 꾸준하게 수익 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영상 보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